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맥의 니오빔 에디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빔 에디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에는 기본적으로 빔 튜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딸려오는데요. 터미널을 열고 빔 튜터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빔 에디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빔 튜터라고 하는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열린 이 빔은 우리가 설치한 니오빔이 아니고 맥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빔 에디터인데요. 사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는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빔과 빔 튜터를 사용해서 빔 에디터의 기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빔은 굉장히 파워풀한 편집기로 다양한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명령어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하나의 튜토리얼에서 모두 설명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는 여러분이 빔을 모든 목적을 위한 그런 편집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령어들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빔을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을 모두 마치는 데에는 약 30분 정도가 걸릴 것이고요. 각각의 레슨에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레슨에서 나오는 명령어들을 수행하면 이 텍스트 파일 자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카피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빔 튜터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카피본이 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용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으로 튜토리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읽거나 여러분이 제 영상을 그냥 보지만 마시고 함께 따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슐 키가 꺼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J키를 눌러서 레슨 1.1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문서를 스크롤 다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빔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마우스나 화살표 키 등을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의 기본적인 키, 알파벳 키나 문자 키, 특수 문자 키 등을 사용해서 모든 명령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것이 빔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커서가 왼쪽 위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화살표 아래 키를 눌러도 사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J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J키는 바로 커서를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쭉 누르고 있을게요. 그래서 레슨 1.1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커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HJKL키를 사용합니다. J와 K를 사용해서 아래 위를 움직일 수 있고 HL을 사용해서 왼쪽 오른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K를 누르면 위로 움직이죠? L을 누르면 오른쪽, H를 누르면 왼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들처럼 두 열을 사용하지 않고 1열로 나열되어 있어서 처음에 사실 적응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기 팁이 있는데 언제든지 뭔가 잘못 내가 입력한 것 같다 싶으면 Escape 키를 누르면 다시 노멀 모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 아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주얼 라인 모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scape 키를 눌러주면 이제 노멀 모드로 돌아와서 이 텍스트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커서 키, 화살표 키를 사용해도 되지만 HJKL 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려서 레슨 1.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레슨은 아래 스텝을 따라하기 전에 일단은 모두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Escape 키를 눌러서 종종 한 2번 정도 눌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Escape 키를 눌러서 노멀 모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콜론, Q, 느낌표,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편집기를 빠져나갈 수 있고 현재까지 수정한 모든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콜론 Q라고 하면 quit,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얘기인데 느낌표를 마지막에 추가함으로써 저장되지 않은 내용은 그냥 무시하고 종료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편집기로 돌아오고 싶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터미널 창에서 빔 튜터 엔터 키를 누르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한 다음에는 한번 빔을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cape 키를 눌러주고요. 콜론 키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왼쪽 아래에 명령어가 입력되는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 그리고 느낌표 엔터. 그러면 시작 전에 있었던 터미널 창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빔 튜터 엔터 키를 누르면 해당 문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J키를 계속 쭉 눌러서 레슨 1.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커서를 계속 내려서 레슨 1.3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레슨 1.3은 텍스트 에디팅인데 그 중에서도 문자를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X키를 누르면 커서 아래에 있는 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번, 커서를 움직여서 이렇게 화살표처럼 된 곳으로 커서를 이동하라고 하네요. 이동해 주겠습니다. 이동했고, X키를 누르면 내가 원치 않는 문자를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반복해서 아래 문장이 올바르게 되도록 수정해라. 한번 읽어보니까 the cow, C가 두 개 있으니까 이 둘 중 하나를 빼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C에 커서를 올려놓고 X키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삭제가 됐고, the cow jumped. 여기서는 D가 두 개니까 D를 X키 눌러서 삭제하고, over도 마찬가지, B 삭제, R 삭제, 더에서도 H 삭제, moon에서는 O 삭제라고 했더니 the cow jumped over the moon이라고 올바르게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키를 눌러서 문자를 하나하나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레슨 1.4로 넘어가겠습니다. J키를 계속 눌러서 레슨 1.4 계속해서 텍스트 편집 기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insertion, 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키를 누르면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서를 움직여서 이 화살표 있는 줄에 갖다 대겠습니다. 처음에다 일단 움직여 놓고요. 첫 번째 라인이 두 번째 라인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서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I를 눌러서 우리가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이 커서의 바로 이전, 예를 들어서 제가 H에 커서를 올려놓고 I를 누르게 되면 T와 H 사이에 문자를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I를 눌렀을 때는 커서의 왼쪽에 새로운 문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문자 삽입을 완료한 후에는 Escape 키를 눌러서 노멀 모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과 일치하도록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There is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와 is 사이에 s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저는 T 위에 커서를 놓고 I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 insert 모드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타이핑을 하면 일반적인 문자열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SOME 스페이스 키도 잊지 말아야겠죠. 여기까지 누르면 일단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Escape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멀 모드로 돌아왔죠. 그럼 이어서 L키를 사용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missing 몇 글자가 빠져 있죠? 저는 N 위에 올려놓고 I키를 누르겠습니다. 인서트를 하는데 S, I까지 그리고 Escape 완료가 됐죠? 그 다음은 from이 빠져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T 위에 올려놓고 사실 여기 빈칸에 올려놔도 돼요. 빈칸에다 해볼까요? 빈칸에 올려놓고 I키 스페이스 키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F, R, O,
M까지 하고 escape 키. 다음으로 이어서 this 다음에 빈칸에 올려놓고 I 키 한 칸 띄고 LINE escape.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한 칸, 텅 빈 칸이 있는데 방금 전 레슨에서 문자를 삭제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죠? 여기서는 X를 눌러주면 빈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레슨 1.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슨입니다. 이번에는 appending, 문자를 덧붙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ppending이라고 하면 이제 끝부분에 덧붙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press A 중에서도 대문자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hift A를 눌러야겠죠. Shift A, 대문자 A를 누르면 텍스트를 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살표 문자열로 커서를 먼저 이동해 주겠습니다. 커서를 처음으로 위치시켜 놓고요. 다음으로는 대문자 A, Shift A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해당 열의 마지막으로 점프, 이동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나머지 IS 띄고 LINE 마침표까지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This line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되고 escape 그래서 노멀 모드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도 연습 삼아서 일단 처음으로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Shift A를 눌러서 해당 열의 마지막으로 점프 그리고 insert missing here escape 그래서 대문자 A를 사용하면 해당 줄의 마지막에서부터 텍스트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레슨 1.6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WQ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빔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W는 write에 해당하겠고 Q는 quit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콜론을 사용해서 커맨드 라인 모드를 사용해주고 각각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안내사항을 읽어볼게요. 만약에 다른 터미널 창을 열 수 있다면 창을 새로 열고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shell prompt에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세요. beam 띄고 file.txt 엔터. beam이라는 명령어는 beam 에디터를 실행하는 명령어가 되겠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설치했던 neobeam에는 그냥 n만 붙이면 되죠. nbeam file.txt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le.txt는 바로 우리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원하는 만큼 추가하거나 지울 수 있고요. 그렇게 편집한 다음에는 :WQ 엔터를 사용해서 저장하고 빔 에디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터미널 창을 새로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현재 item2 터미널을 사용 중인데 새로운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줬고요. 일단은 데스크탑으로 이동해주고 데스크탑에 file.txt라고 하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데스크탑에 새로 만든 파일이 보이죠? 그러면 일단은 열어서 테스트라고 적당히 써주고 저장을 하고 닫아 줄게요. 그리고 나서 beam 띄고 file.txt라고 하면 빔 에디터에서 그 파일이 열리고요. 방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테스트 띄고 테스트 이렇게 내용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물결 무늬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텍스트 파일에 지금 한 줄 밖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줄들을 메꾸기 위해서 표시된 심볼이니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까 배웠던 X키를 눌러서 문자를 삭제한다든지 대문자 A를 눌러서 마지막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속해서 insert 문자를 삽입해 줄 수도 있고요. 다 끝난 다음에는 ESC 키를 눌러서 노멀 모드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과 종료를 위해서는 콜론, 근데 그 이전에 노멀 모드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콜론 W write Q quit 엔터 라고 하고 file.txt를 열어보면 방금 편집한 내용이 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새로운 창은 닫아주고요. 빔 튜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 보죠. 레슨 1 요약이 있습니다. HJKL을 사용해서 오른손 손가락만 이용해서 모든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빔이라고 그냥 명령어를 치게 되면 임시 파일이 열리게 되고,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빔 띄고 파일 네임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고요. 콜론 Q 느낌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변경사항을 무시하고 빔을 종료하는 명령어가 되겠고, 콜론 WQ라고 하면 모든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종료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노멀 모드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Escape 키를 한번 눌러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키를 사용하면 커서 아래에 있는 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I키를 누르면 해당하는 커서 위치의 왼쪽에서부터 새로운 문자를 삽입할 수 있고요. 대문자 A키를 누르면 해당 열의 제일 끝에서부터 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cape 키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 노멀 모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레슨 2.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삭제 명령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DW라고 입력하면 한 단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X는 한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었는데 DW, delete word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 단어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Escape 키를 눌러서 노멀 모드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화살표처럼 된 문자열로 커서를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단어의 첫 글자로 커서를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DW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There are some words found that don't belong paper in this sentence. 뭔가 문장이 어색하죠? 아무래도 몇 개를 지워야 되는데 일단은 A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words가 복수니까 A를 지워야 되는데, 그러면 A 위에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여기서는 물론 한 글자이기 때문에 뭐 X를 눌러도 될 것 같지만 차이가 좀 있어요. X를 누르게 되면 스페이스가 두 개가 남죠. 왼쪽 오른쪽 두 개가 남게 되는데 DW를 누르게 되면 DW A뿐만 아니고 불필요했던 스페이스 하나까지 없애줘서 깔끔하게 문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here are some words. fun이라는 전혀 맥락에 상관없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도 한번 삭제해 줄게요. 단어의 처음 F에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일단 D를 눌러볼게요. D를 누르고 나서 잠깐 기다려 보면 여기 안내하는 대로 여기 보이십니까? D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D를 누른 다음에는 얼마나 지울지, 한 단어를 지울지 또는 여러 단어를 지울지 현재 빔 편집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단어를 지울 것이기 때문에 W라고 하면 여기서 D는 삭제됐고 마찬가지로 fun이라고 하는 단어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There are some words that don't belong. 여기까지는 맞는데 paper도 좀 상관없는 단어죠. 마찬가지로 P 위에 놓고 DW까지 하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레슨 2.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삭제 관련한 명령어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인을 누르게 되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부터 그 줄의 끝까지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커서를 제일 처음으로 위치시켜 놓고요. Move the cursor to the end of the correct line after the first 마침표. 일단 마침표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Somebody type the end of this line twice. 그래서 마침표 바로 다음 여기에 커서를 이동시켜 놓고 D라고 보이죠? 만약에 보이지 않거나 이상한 문자가 떴거나 한다면
노멀 모드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ESC 키를 좀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D 그리고 Shift 누르고 $사인 라고 하면 깔끔하게 커서 위치에서부터 그 줄의 끝까지를 모두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슨 2.3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슨 2.3은 오퍼레이터와 모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텍스트를 편집하는 많은 명령어들은 오퍼레이터와 모션을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D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자를 삭제할 수 있는데 D라는 것이 바로 delete operat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D 다음에 우리가 입력했던 W, 한 단어를 지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W와 같은 명령어들은 모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D operator와 바로 다음에 딸려오는 모션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모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모션에는 W, W의 의미는 다음 단어의 시작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의 시작까지인데 그 다음 단어의 첫 문자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첫 문자 그 이전까지 바로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W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를 사용했을 때는 다음 단어 바로 이전에 이 빈칸까지도 선택이 되어서 삭제가 되었던 것이죠. E라고 하는 모션은 현재 단어의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단어의 끝 문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줄의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자를 포함해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D라고 오퍼레이터를 주고 E라고 하는 모션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커서의 위치에서부터 커서가 위치한 해당 단어의 끝까지를 삭제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노멀 모드에서 만약 이런 D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모션만 사용하게 되면 커서를 그에 맞춰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션을 사용하면 또 파일을 이동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S 위에 커서를 올려놨어요. 지우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커서 이동만을 고려했을 때 W를 사용하게 되면 노멀 모드에서 W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다음 단어의 첫 글자까지 갑니다. W 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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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렇게 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문자로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냥 L키를 눌러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W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마찬가지로 E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단어의 끝 문자로 이동합니다. W에 커서가 위치했는데 E를 사용하면 끝 글자 D로 이동하고 그 다음은 쉼표, 그 다음은 다음 단어의 끝 G 이런 식으로 끝 단어만 위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다음 줄까지도 계속 이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이용하면 무조건 그 줄의 끝 문자로 편리하죠. 그래서 만약 제일 처음 여기로 돌아갔는데 해당 줄의 끝부분으로 이동하고 싶다. $사인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슨 2.4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슨 2.3에서 오퍼레이터와 모션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D 오퍼레이터, delete 오퍼레이터를 알아보았는데요. DW라고 하면 커서의 해당 위치에서부터 현재 단어의 끝까지를 삭제하는 다음 단어의 처음 이전 문자까지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빈 곳이 있었다면 빈 곳까지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였죠. 그런데 오퍼레이터와 모션 사이에 우리가 숫자를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명령어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커서를 연습 문장에 제일 처음으로 위치시켜 놓을게요. type EW라고 하면 두 단어를 건너뛰게 됩니다. 우리가 W라고 하면 한 단어를 건너뛰었는데 EW라고 하면 두 단어를 건너뛰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L, 라인까지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W words에 W까지 이동하고 싶으면 하나, 둘, EW 제가 지금 EW라고 했을 때에는 D와 같은 오퍼레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모션만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사용하면 뭐 delete나 다른 오퍼레이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E라고 하면 세 번째 단어의 끝 문자로 커서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현재 W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있는데 3E라고 하면 하나, 둘, 셋 해서 N까지 이동이 되겠죠? 3, E. 이런 명령어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굉장히 빠르게 텍스트의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새로운 명령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type 0. 숫자 0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줄에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0. 이전에 달러 사인 배웠죠? 달러 사인은 끝까지, 끝으로 이동하는데 0은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둘만 알면 해당 문자 줄의 처음과 끝을 자유롭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슨 2.5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오퍼레이터와 숫자와 모션을 결합할 순서입니다. 일단 커서를 해당 문장의 첫 번째 대문자로 이동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A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D2W라고 하면 커서의 해당 위치에서부터 두 단어를 delete,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D2, 여기 보이시죠? 제가 입력하는 지금 오퍼레이터 모션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D2W 라고 해서 한 번에 손쉽게 두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바로 이를 반복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시키는데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배운 명령어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F로 커서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L키나 J키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죠? 다음 단어의 시작으로 건너뛰기 위해서는 일단 노멀 모드에서 Escape 키 누르고 W를 누르면 다음 단어의 시작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단어를 지워야 할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D4W 라고 했고요. 이제는 Q로 움직여야 되는데 W 세 번 사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세 단어를 건너뛰기 때문에 그냥 노멀 모드에서 3W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에도 세 단어 D3W 까지 하면 깔끔하게 문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데 한 줄 전체에 적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건 좀 더 편리를 위한 특별한 명령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ype DD, 이 delete 오퍼레이터를 두 번 연속해서 눌러주게 되면 한 줄 전체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Vim 또는 그 이전에 V 에디터를 만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D를 두 번 눌러서 한 줄 전체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명령어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서를 아래 글의 두 번째 줄에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에 커서를 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줄 전체를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충 두 번째 줄에 놓고 DD라고 하면 그 줄 전체가 삭제가 되고 커서는 바로 다음 줄 처음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이동해요. 어디가 됐든 상관없죠. 그리고 toDD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두 줄을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숫자를 추가하는 것이죠. toDD까지 하면 4와 5,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 동시에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레슨 2.7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undo입니다. 되돌리기. 가끔 명령어를 실수해서 입력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U키를 누르면 undo가 됩니다. 마지막 명령어를 undo 하게 되고요. 대문자 U, Shift U를 누르게 되면 그 열 전체를 수정하게 됩니다. 예시 문장으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일단 첫 번째 에러에 커서를 이동시켰습니다. fix에 지금 i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i에 놓고 X키를 눌러서 한번 수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U를 눌러볼게요. U를 누르게 되면 바로 방금 전 상태로 되돌리게 되죠. 이번에는 모든 에러를 한번 X키를 사용해서 고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fix도 고치고 on의 O도 삭제하고 H도 삭제하고 replace의 E도 삭제하고 여기 T도 삭제해서 한 대여섯 번 이 같은 줄에 수정을 가해줬어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전체 줄에 우리가 적용한 그런 편집 명령어들을 한 번에 되돌리고 싶다면 대문자 U, Shift U를 누르라고 합니다. Shift U 라고 하면 모든 명령어, 이 줄에 적용된 모든 명령어들이 되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U, 소음자 U를 몇 번 눌러서 그 U 자체를 undo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U라고 하는 명령어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U를 누르게 되면 한 번 누르면 바로 이전 상태, 우리가 모든 에러를 수정했던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계속 히스토리가 지금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U, 소음자 U를 누르게 되면 하나씩 한 스텝씩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trl R을 누르게 되면 redo를 할 수가 있습니다. undo가 되돌리기였다면 redo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히스토리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Ctrl R 하나 Ctrl R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U와 Ctrl R을 undo와 redo를 위해서 같이 사용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U를 사용해서 undo, Ctrl R을 사용해서 redo. 여기서 R은 대문자 R은 아니에요. 그냥 Ctrl R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Shift 키는 굳이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U와 Ctrl R.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빠르게 편집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레슨 2 요약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커서의 위치에서부터 다음 단어까지 모두 삭제하고 싶으면 D 오퍼레이터와 W 모션, DW. 현재 커서 위치에서부터 현재 단어의 끝까지 삭제하고 싶으면 D, E, E가 end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커서 위치에서부터 해당 줄의 끝까지 삭제하고 싶으면 D, $. 해당 줄을 한 번에 삭제하고 싶으면 DD라고 두 번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모션은 꼭 오퍼레이터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toW라고 하면 두 단어를 건너뛰어서 커서를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넘버는 생략할 수도 있죠. 모션. 그리고 해당 줄에 처음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제로키를 눌러주면 되고 zero와 $를 사용하면 해당 줄의 끝과 시작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undo를 위해서는 소음자 U를 사용해 주고요. 해당 라인의 모든 변화를 undo 시켜주고 싶으면 대문자 U. 그리고 undo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redo를 하고 싶으면 Ctrl R 키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레슨 3.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put 명령어입니다. P키를 사용하면 커서 바로 다음에 지웠던 텍스트를 붙여넣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커서를 화살표로 이동시켜 줄게요. 여기서도 지금 커서가 해당 줄의 끝에 위치했죠? 여기서 H키를 여러 번 눌러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명령어를 배웠으니까 0, 숫자 0을 입력하면 깔끔하게 쉽게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 DD를 사용해서 첫 번째 줄 전체를 삭제해 줄게요. 그런데 DD를 사용해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문자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빔의 메모리에 일단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잘라내기와 좀 비슷하죠? 보통 워드 프로세서에서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D 일단 딜리트를 했는데 해당 라인은 현재 빔의 레지스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커서를 C 라인으로 옮겨주세요. C 라인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 명령어 P키를 누르게 되면 커서의 아랫줄에 우리가 지웠던
라인이 붙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P. 이렇게 해서 순서가 처음에는 DBCA였는데 BCDA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 커서가 있는 그 다음 줄로 잘라냈던, 지웠던 라인이 붙여넣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라인이 올바르게 정렬되도록, 그러니까 A, B, C, D의 순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B, C, D는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A 라인으로 커서를 옮기고 D를 사용해서 잘라낸 다음에 제일 위에 붙여 넣을 텐데요. 커서를 B 라인에 놓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P를 누르면 바로 커서 다음 줄에 붙어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되돌리기를 하려면 U를 누르면 되죠. U를 눌러서 실수를 되돌렸고요. 그 다음 커서를 B 라인 바로 위로 올려줄게요. 그래야 P를 눌렀을 때 커서 다음 줄에 붙여 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A, B, C, D라고 해서 순서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슨 3.2 Replace Command, Replace 명령어. RX를 누르게 되면 커서의 위치에 있는 문자를 X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일단 커서를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또 움직여서 첫 번째 에러, 실수가 어디 있나요? When this line이라고 해야 되는데 lime이라고 M이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로 한번 움직여 줄까요? 여기서 일단 toW라고 해서 lime 단어까지 움직여 주고 나서 M 위로 커서를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R을 눌러 볼게요. 소문자 R 하면 오른쪽 아래에 다음 명령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누르라고 한 것은 그냥 얘를 들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경우에는 R 다음에 N을 눌러야 M이 N으로 교체가 되겠죠. N. 이렇게 하면 M이 N으로 수정되었고 또 바로 노멀 모드로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러를 수정해 줄 텐데 이 타입트로 가야 되겠어요. W를 눌러서 다음 단으로 이동해 주고 TU 대신에 Y가 들어가야 되니까 RY 다음 RP까지 하면 됐고 다음에 someone pressed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저는 5E를 눌러서 일단 D까지 커서를 이동시켜 줄게요. 왜냐면 첫 번째 E를 누르면 E, 그 다음엔 여기 E, 쉼표도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E, E, E 이렇게 5번 5E 라고 한 다음에 뒤로 한 칸, 그 다음 RE 까지 하면 고쳐졌고요. wrong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3E 하나 뒤로 돌아가서 RN 까지 하면 모두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슨 3.3 Change Operator. 한 단어의 끝까지 수정을 하고 싶으면 C라고 오퍼레이터를 넣고 E라고 하는 모션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CE. 일단 커서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여기서 0키, 0키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LUBW의 U키로 커서를 이동해 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번 모션 사용해 볼까요? 두 단어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toW 라고 하고 U로 커서를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C 오퍼레이터 E 모션 E 라고 하면 해당 단어의 끝까지가 현재 삭제가 되었고 또 바로 인서트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서트 모드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싶은 문자들을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L 다음에 INE 여기까지 하고 Escape 키 눌러서 노멀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이 필요한 단어로 이동해 줄게요. 바로 words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W 라고 하고 W는 제대로 입력이 되었으니까 커서를 P로 이동해 주고 C, change 그리고 이 단어의 끝까지 E 현재 인서트 모드이기 때문에 ORDS 다음에 escape 그 다음 단어는 need입니다. 한 번 더 EW, 2W
이 단어의 경우는 제대로 된 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CE, need, escape. 다시 한번 using 두 단어를 건너뛰어야 되죠. to W. US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F로 이동하고 CE, ING, escape. 그리고 다음은 the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일반 우리가 배운 인서트 모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C 위에 놓고 인서트를 누르면 커서의 왼쪽에서부터 우리가 문자를 넣을 수가 있죠. IK 누르고 THE 띄고 escape까지 하면 모든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CE를 누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단어의 끝까지 지우고 바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죠. 그런데 DD 눌렀을 때 한 줄 전체를 우리가 편집했던 것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CC라고 누르면 한 줄 전체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커서가 첫 번째 줄에 있는데 CC를 누르게 되면 전체 줄이 삭제가 되고 여기는 DD와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Escape 키를 누르고 되돌려야겠죠? 그래서 U 키를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를 사용한 편집 방법을 좀 더 알아볼게요. Change Operator는 Delete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처럼 모션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Change, Number, Motion.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모션은 예를 들자면 W, Word, $, 그 줄의 끝까지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커서를 예제 문장, 첫 번째 문장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실수한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와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The end of this line needs 여기까지는 같은데 some help 여기서부터는 쭉 끝까지 모두 편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를 이동해 줘야 돼요. 7W 한 다음에 change C 어디까지 change 할 거냐? 지금은 이 줄의 끝까지 change를 해야 되죠. 그래서 C 하고 $, 모두 삭제가 되면서 바로 insert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타이핑만 하면 돼요. To be corrected. 여기까지 입력하고 escape 하면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서트 모드에서 편집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는 그냥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우리가 평소 다른 텍스트 편집기 사용할 때처럼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슨 3 요약이에요. 이제 P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웠던 D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지웠던 그런 텍스트를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사항은 P를 사용해서 붙여 넣었을 때에는 커서의 다음에 붙여넣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라인 전체를 우리가 삭제를 했었다. DD를 눌러서 DD 두 번 눌러서 라인 전체를 삭제했었다면 바로 커서의 다음 줄에 붙여넣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put 명령어 배웠고 커서 아래에 있는 문자를 교체하고 싶을 때에는 커서를 놓고 R키를 누르고 바로 이어서 교체하고 싶은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change operator CE를 누르면 커서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해당 단어의 끝까지 편집할 수 있고요. C $을 누르면 그 라인의 끝까지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change operator도 D 오퍼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모션과 오퍼레이터 사이에 넘버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4.1입니다. Ctrl G 키를 누르면 현재 파일에서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파일의 상태도 알려줍니다. 대문자 G, Shift G를 누르게 되면 파일 안에서 해당 라인으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레슨을 모두 읽어보라고 합니다. Ctrl 키와 G 키를 누르게 되면 페이지 아래쪽에 파일 네임과 파일 내에서의 현재 커서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온 라인 넘버를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대문자 G를 누르면 파일의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소음자 G를 2번 누르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제일 처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한 라인 넘버를 먼저 타이핑을 하고 대문자 G를 누르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 명령어를 잘 기억을 하셨다면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일단 컨트롤 G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G. 전체 969 라인 중에 현재 507 라인에 있다고 하고요. 여기 알 수 없는 이런 쭉 경로가 보이는데 우리가 빔 튜터를 실행했을 때 임시로 만든 파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507 라인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프레스 엔터를 사용해서 다시 돌아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라인이 507이라는 거죠. 대문자 G를 눌러볼게요. 대문자 G를 누르면 파일이 끝까지 움직이고 소문자 GG 2번 누르면 파일의 시작. 대문자 G를 누르면 제일 끝 라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G 라고 하면 전체 파일 969 라인 중에 마지막 줄 969번째 줄로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G 2번 GG 우리 빔 튜터 파일에 제일 처음으로 이동했죠? 다시 컨트롤 G 눌러볼게요. 컨트롤 G 969 라인 중에 첫 번째 라인 507이라고 입력을 하고 Shift G를 누르면 방금 전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컨트롤 G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507 라인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레슨 4.2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search 커맨드입니다. 검색. forward 슬래시를 누르고 그에 바로 이어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구절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일단 normal 모드에서 forward 키를 누르고요. forward 키는 특수한 키이기 때문에 입력하자마자 바로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콜론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러인데 ERROOR이라고 누르고 엔터를 누르라고 하네요. 그러면 바로 이 단어, 우리가 슬래시 다음에 입력한 이 단어를 찾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normal 모드에서 forward slash 그러면 이렇게 검색 모드로 갔죠. 검색 명령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ERROOR 이 단어를 검색하고 싶다. 엔터 라고 했더니 바로 이 단어의 첫 글자로 커서가 이동했습니다. 똑같은 구절 우리가 입력했던 ERROOR을 다시 검색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N을 누르면 돼요. Next, 다음. 여기에 이어서 아래쪽에도 있었던 것이죠. 또 N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나온 곳 N. 그래서 이 문서에는 해당 구절이 단 3번만 나오고 있네요. 만약 위쪽이나 아래쪽에 더 있었다면 그 부분으로 커서가 점프하게 됩니다. 이제 Shift N, 대문자 N을 사용하면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전으로 방향이 거꾸로 가게 됩니다. N과 대문자 N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 구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의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슬래시 대신에 물음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 커서가 이렇게 점핑이 될 때 바로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컨트롤 O 또는 그 다음에 있었던 곳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컨트롤 I, 컨트롤 O를 사용해 주면 그 이전에 커서가 위치한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고요. 지금 빔 튜터의 첫 부분으로 돌아온 것은 아까 전에 소음자 GG를 사용해서 한번 이동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력했던 모든 명령어라든지 커서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O를 누르면 문서의 끝으로 또 이동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수동으로 커서를 움직여서 우리가 있던 레슨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컨트롤 I를 사용하면 그 앞 방향으로 전진하듯이 또 커서의 이동 경로를 다시 찾게 됩니다. 컨트롤 O와 I도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에요. 특히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문서 내에서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오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O를 누르면 되고 다시 한번 아까 있던 곳으로 앞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컨트롤 I. 컨트롤 I와 O도 상당히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우리가 검색한 구절이 끝까지 돌아갔다 그러면 처음 나타났던 곳으로 계속해서 순환해서 커서가 움직인다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슨 4.3 Matching Parenthesis Search. 우리가 코딩을 특히 하다 보면 괄호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수식에서도 그렇고 함수에서도 그렇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퍼센트 명령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있는 괄호에 매칭하는 괄호를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괄호를 이렇게 열었다면 퍼센트를 눌러서 그 괄호가 어디서 닫히는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화살표 라인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그리고 첫 소괄호가 열린 곳으로 커서를 이동해 주고 나서 퍼센트, 그 쉬프트하고 숫자 5죠? 쉬프트하고 퍼센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괄호 매칭하는 소괄호 끝부분으로 점프가 돼서 어디까지가 그 괄호 블락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닫힌 괄호에서 퍼센트를 누르게 되면 괄호가 열린 부분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당히 지능적인 것이 소괄호가 2번 쓰였는데 매칭하는 걸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두 번째 소괄호 열린 곳으로 커서를 이동하고 퍼센트를 누르게 되면 매칭하는 이 소괄호, 마지막이 아닌 여기로 점프하게 됩니다. 다른 괄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레슨으로 넘어갈게요. 레슨 4.4 Substitute Command. 문자열을 교체하는 명령어입니다. :s라고 해서 일단 substitute 커맨드를 입력해주고 /old 내가 현재 입력해 놓은 어떤 구절 이어서 교체하고 싶은 구절 그리고 /g라고 하면 old를 new로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커서를 이동시켜 줄게요. 커서를 예제 문장으로 이동시켜 주고 노멀 모드인 것을 확인하고 :s 그 다음에 /thee 바로 이 thee를 다른 것으로 교환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를 보시면 the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있어요. the old 구절을 입력해주고 /new 구절 여기를 한 번에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더로 여기까지 하고 /g 그래서 끝에 g를 왜 넣느냐? 글로벌이라는 의미예요. 글로벌. 그러니까 해당 라인에 있어서 모두 다 찾아라. 이 라인에 있는 the를 뭐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다 찾아서 한꺼번에 교체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커서가 있던 줄에 모든 thee가 the로 교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줄에 있어서 substitute 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어떤 블락, 어떤 두 줄 사이에 모든 구간에 있어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콜론, 파운드 사인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플레이스 홀더를 넣어준 것이죠. 여기 라인 넘버를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라인 1에서 뭐 라인 100까지 모든 올드 프레이즈를 찾아서 뉴 프레이즈로 교체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만약에 콜론이라고 하고 %s를 하게 되면 파일 전체에 해당하는 구절을 다 교체해 주란 얘기가 되겠고요. 파일 전체를 보기는 하되 끝에 c를 추가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교체할지 말지를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볼까요? 컨트롤 G를 눌러서 현재 커서에 해당하는 라인 넘버를 한번 볼게요. 568에서 572까지 그러면 콜론 568에서 572까지 substitute를 하는데 내가 바꿔주고 싶은 단어는 sub라고 할게요. 여기 substitution, substitute 몇 번 있으니까 sub에 해당하는 구절을 좀 알아보기 쉽게 A, B, C, D, E로 바꿔주되 각각에 대해서 바꿀지 말지 결정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G만 넣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더니 sub에 해당하는 부분이 ABCDE, ABCDE로 두 번 나왔네요. 잘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U를 눌러서 undo를 한번 해주고요. 이번에는 각각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파일 전체에 대해서 old phrase, 아까 했던 뭐였죠? 에러였나요?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잠깐 escape 키 누르고 위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고치기가 귀찮아지니까 요 단어가 아까 3번 나왔었죠? 그래서 콜론 %s에서 파일 전체의 substitute, 찾고 싶은 것은 ERRR OOR을 A, B, C, D, E, F, G로 바꿔주되 각각에 대해서 프롬프트로 우리한테 확인받도록 라고 하면 첫 번째 단어를 찾아서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리플레이스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교체가 되었고, 다음 리플레이스 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은 리플레이스 하겠습니까? Yes. 라고 해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저는 U를 눌러서 두 번 눌러서 다시 되돌려주고요. 컨트롤 O를 눌러서 아까 있던 곳으로 연습하고 있었던 레슨으로 다시 재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슨 4의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G를 사용하면 해당 파일의 현재 라인 넘버라든지 파일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대문자 G를 누르면 파일 전체 끝으로 이동, 넘버 G라고 하면 넘버 대문자 G라고 하면 해당하는 라인으로 이동, 소문자 G를 두 번 누르면 제일 처음으로 이동, 그리고 forward/를 사용하고 검색하고자 하는 구절을 입력하면 파일 내에서 해당 구절을 검색할 수 있고요. 물음표도 똑같은 기능을 하되 이제 이동 방향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한 다음에는 N키나 대문자 N키를 눌러서 다음에 나타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검색 등을 통해서 커서가 점프를 많이 하게 될 때 컨트롤 O와 컨트롤 I를 사용해서 커서가 있었던 이전 위치나 다음 위치로 재빠르게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괄호가 여러 개 쓰이는 코딩 크립트 파일의 경우에는 %를 사용하면 그에 매칭하는 괄호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괄호, 열린 괄호 있을 때는 닫힌 괄호 찾아주고 닫힌 괄호 있을 때는 열린 괄호 찾아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고요. substitute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콜론 S를 사용해서 단지 검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구절로 교체해주는 기능까지. 여기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떤 구간, 라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파일 전체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컨펌을 받는 그런 명령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레슨 5.1입니다. external command, 외부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콜론하고 느낌표를 바로 입력하게 되면 외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콜론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콜론 입력해서 커서가 이동했죠? 다음 명령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여기까지 하면 외부 어떤 쉘 명령어도 입력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ls를 사용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이나 폴더를 리스트할 수 있죠? 그렇게 해볼게요. 콜론 느낌표 ls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제가 있던 홈 폴더, 홈 디렉토리의 다양한 폴더들,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빔 편집기 안에서도 이런 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만약 ls가 잘 되지 않으면 dir 명령어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맥에서는 ls 명령어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ls 명령어 뿐만이 아니고 어떤 아규먼트, 플래그 같은 것도 다 더해줄 수 있다고 해요. 다시 해볼게요. 콜론, 느낌표, ls, 그리고 -al까지 해서 숨긴 파일까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 잘 나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레슨 5.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정 사항을 저장하고 싶을 때에는 W 한 칸 띄고 파일 네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리스팅을 한번 확인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파일 네임을 하나 지정해 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W라고 한 다음에 어떤 파일 네임을 써주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이 빔 튜터 간단한 텍스트 파일이죠. 이 파일을 우리가 지정한 파일 네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느낌표 ls 그리고 -al 한번 쭉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w 저는 test.txt라고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고요. 다시 한번 느낌표 ls-al로 제대로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라고 했더니 제일 아래 test.txt라고 저장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네요. 빔을 종료하고 만약 빔 튜터, 현재 진행하고 있던 빔 튜터 파일로 돌아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빔 튜터라고 하면 새로운 임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대신에 빔, 저의 경우에는 test.txt라고 하면 우리가 작성하고 있던 그 부분까지 잘 저장이 된 그 파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파일을 지우고 싶을 때에는 rm 커맨드를 사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5.3 저장하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하기. 파일의 일부분을 저장하고 싶을 때에는 D, 그 다음에 motion, 다음에 W, 파일 네임 이 명령어 조합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커서를 해당 라인으로 이동해 주라고 하네요. 옮겨 줄게요. 그 다음 프레스 V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V를 누르면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를 5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이동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멀 모드가 아니고 현재 비주얼 모드이기 때문에 커서를 이동할 때 그 이동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텍스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된 상황에서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수 문자들이 이미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현재 구간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W, write 이번에는 test2라고 txt라고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Enter 라고 하면 저장이 됐고 느낌표 ls-al 해보면 test2도 저장이 됐죠. 한번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요. 빔 창을 새로 열어서 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외부 쉘 커맨드도 빔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배웠죠.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느낌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모든 쉘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cat을 사용해서 파일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test2.txt였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비주얼 모드에서 선택했던 그 내용들이 test2 파일에 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다시 빔 튜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노트, V를 누르면 비주얼 셀렉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모드에서는 커서를 움직이면 원하는 만큼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파일을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택 구간에 대해서는 D를 눌러서 텍스트를 지울 수도 있죠. 한번 D 눌러볼까요? 이만큼 선택하고 D를 누르면 텍스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U를 눌러서 다시 되돌리기 해줄게요. B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택을 하다가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Escape, ESC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슨 5.4 파일을 되찾거나 합치는 내용입니다. 파일의 내용을 삽입하고 싶을 때에는 R 하고 삽입하고 싶은 파일 네임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해당 라인 바로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으로는 Command R test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그 파일 이름을 retrieve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 해보죠. command r test2.txt였어요. 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방금 커서가 있었던 위치에 레슨 5.3 이전 레슨의 내용이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한 내용도 우리 파일에 삽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r retrieve를 하고 외부 명령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트 명령어를 해당 파일로 retrieve 해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빈 곳에다가 커서를 놓고 :r retrieve 느낌표 ls 저의 현재 홈 폴더에 있던 리스트 명령어의 결과가 텍스트 내용의 일부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5의 요약입니다. 느낌표 커맨드를 사용해서 외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dir, 유닉스, 맥도 이에 해당하죠. 경우에는 ls를 사용해서 리스팅을 볼 수 있고 rm 명령어 사용하거나 del 명령어 사용해서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모든 쉘 명령어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커맨드 W와 파일 네임을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요. V와 모션을 결합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W 커맨드 사용하면 선택된 부분의 텍스트만 새로운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또 :r retrieve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른 파일의 내용을 현재 커서의 위치로 불러와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레슨 6.1 오픈 커맨드입니다. O키를 눌러서 커서 바로 아래에 새로운 라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커서를 화살표 줄로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자 O를 누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커서 아래에 새로운 라인이 열리면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볼까요? 소문자 O 라고 하면 바로 아래 새로운 줄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인서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O키를 누르자마자 새로운 줄에 입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입력을 마쳤다면 Escape 눌러서 노멀 모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커서의 위에 새로운 라인을 추가하고 싶다면 대문자 O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라인 위에 커서를 놓고 대문자 O, Shift O를 누르면 바로 윗 라인에 새로운 줄이 추가되면서 입력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슨 6.2 append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처음 레슨 초기에 대문자 A를 사용해서 한 줄의 끝으로 이동해서 문자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소문자 A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대신에 한 줄의 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커서의 바로 다음부터 문자의 삽입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커서를 예제 문장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E키, 단어의 끝으로 이동하는 E키를 눌러서 LI의 끝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E. 여기는 이제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I키를 눌러서 인서트를 하면 커서의 왼쪽에서부터 입력이 되는 것이고 소문자 A키를 누르면 커서의 오른쪽에서부터 입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문자 A 누르고요. 커서가 이동하면서 바로 인서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N이라고 입력하고 Escape 이렇게 하면 편집이 깔끔하게 끝났죠. 계속 이어서 단어의 끝으로 E키 눌러서 이동해 주다가 여기도 프랙티스를 마저 완성해야 되겠죠? 커서의 오른쪽에서부터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I키 대신에 소문자 A키 그리고 ICE Escape 다시 또 E키 누르고 append 소문자 A, NG, Escape 이렇게 하면 모든 단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에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소문자 A, 소문자 I 또는 대문자 A 모두 인서트 모드로 돌입하는데 다른 점이라면 어디에 새로운 문자를 입력할 것인가 해당하는 명령어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슨 6.3 Replace를 하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소문자 R을 사용하면 커서의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자를 교체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대문자 R을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문자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이동시켜 줄게요. 예제 문장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XXX의 첫 문자로 W를 눌러서 이동해 주었고요. 대문자 R을 누르고 리플레이스 모드로 들어갔죠. 내가 원하는 문자들로 교체를 해주면 돼요. 이 경우에는 4, 5, 6 여기까지 하고 Escape 키 누르면 한 번에 깔끔하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www Shift R 누르고 5, 7, 9 Escape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6.4 텍스트의 복사와 붙여넣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put 명령어 사용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이전에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Y 오퍼레이터, yanking 또는 copy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예제 문장으로 이동해 주고 A 괄호 다음으로 위치시켜 주고요. V를 눌러서 비주얼 모드에 들어가고 first 바로 이전까지 이렇게 선택을 완료하고 Y를 눌러서 yank 또는 copy를 해주겠습니다. Y. 그러면 노멀 모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J를 눌러서 다음 줄로 이동한 다음에 $사인 눌러서 끝으로 이동해주고 P, put 또는 paste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눌러서 append 모드로 들어가고요. second 그리고 escape 다음에는 비주얼 모드를 사용해서 space, item, 마침표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Y 눌러서 yanking, copy하고 다음 라인의 끝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put 이라고 하면 붙여넣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Y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전 다른 오퍼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모션과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YW라고 하면 한 단어를 복사할 수 있고 YY라고 하면 해당 라인 전체를 복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P를 누르게 되면 그 라인을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6.5는 set 옵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서를 검색하거나 substitute, 문자열을 교체할 때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을 둘지 무시할지를 정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ignore 해서 현재 빔 튜터 문서에 있는 ignore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누르고요. ignore 그리고 엔터 라고 했더니 레슨 6 요약 쪽에 ignore가 검색이 되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ignore가 나타나는 부분을 찾으려면 N키를 누르면 되겠죠. next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N 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보고 있던 1번 search for ignore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ignore case라고 하는 IC 옵션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et 누르고 set 한 칸 띄고 ignore case 엔터 라고 하면 그 옵션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N을 누르게 되면 다음 ignore로 커서가 옮겨졌죠? 한번 계속 눌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ignore는 i가 대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에서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N을 누르게 되면 소문자 ignore, 대문자 섞여 있는 ignore, 그리고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ignore까지도 모두 검색 결과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이 바로 IC, ignore case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L search와 INC search 옵션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set HLS IS 그리고 return key 라고 했더니 이제 모든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하이라이트가 되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검색을 수행해 볼게요. 슬래시 누르고 IGN 이렇게 검색어를 타이핑하는 동안에도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찾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ncremental search, 여기서 INC search 이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옵션을 모두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동안에도 검색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이라이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해주고 싶으면 set no ignore case, no ic 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검색 결과에서 대문자가 포함된 결과들은 모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 싫다면 no hl search라고 해주면 되고요. 검색 결과 단 한 번에 대해서만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없애고 싶으면 검색어 끝에 \c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ignore \c 라고 하면 하이라이트에서 소문자로 된 ignore 뿐만이 아니고 대소문자 섞인 결과, 모두 대문자인 결과까지 포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하이라이트를 모두 지울게요. no hl search 엔터 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레슨 6의 요약입니다. 소문자 O를 눌러서 현재 커서가 위치한 바로 아랫줄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 수 있고요. 대문자 O를 사용하면 반대로 현재 커서가 있는 곳의 바로 윗줄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소문자 A를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의 바로 다음부터 append 문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되고요. 대문자 A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줄의 제일 끝에서부터 문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커맨드를 사용하면 AND, 각각 단어의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Y 오퍼레이터는 yank 또는 copy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선택된 텍스트를 카피할 수 있고 P를 사용해서 put 또는 paste,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R을 사용하면 소문자 R과는 다르게 Escape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문자들을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et 옵션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ignore case는 줄여서 IC, incremental search는 IS, highlight search는 HLS로 줄여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no를 붙이면 그 부분의 옵션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레슨 7.1 도움말을 얻는 법. 빔에는 온라인 헬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헬프 키, 키보드 풀 사이즈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헬프 키를 눌러 보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F1 펑션 1 키를 눌러도 좋고요. 펑션 키가 없는 키보드라면 헬프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헬프 엔터 라고 하면 help.txt 라고 해서 빔 버전 9.0에 해당하는 헬프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헬프 파일을 닫고 싶으면 Q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파일로 다시 돌아왔죠. 또 Ctrl W를 눌러서 하나의 창에서 다른 창으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몇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레슨 7.2 스타트업 스크립트 만들기. 빔은 VIV 에디터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vimr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 안에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닉스 기반의 맥이 그에 해당하는데 맥에서 vimrc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e 그리고 유저 홈 폴더 안에 .vimrc라고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vimrc의 기본적인 example을 retrieve 해서 그 파일 안으로 붙여넣기 해주고 파일을 저장하면 다음번에 빔 에디터를 실행했을 때 이 example에 포함되어 있는 설정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syntax 하이라이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세팅들을 vimrc 파일에 저장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 탑재된 vim보다는 neovim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vimrc 파일을 그렇게 잘 관리하지는 않고요. vim 에디터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vimrc 파일을 설정하는 것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레슨으로 넘어갈게요. 레슨 7.3 Completion Command Line Completion with Ctrl D and Tab. 일단 빔을 컴패터블 모드가 아니도록 설정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et no compatibility 모드를 꺼주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알아본 것처럼 느낌표를 사용하면 외부 쉘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list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 리스트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커맨드를 이제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2까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D 그리고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직접 모두 타이핑하지 않고 명령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edit 다음에 한 칸을 띄고 대문자로 FIL이라고 하고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전 레슨을 할 때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지 않았고 테스트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TE까지 한번 하고 탭을 누르면 test.txt라고 이미 존재하는 파일의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은 다양한 명령어들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Ctrl D와 탭을 한번 잘 사용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scape 키를 눌러서 노멀 모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레슨 7의 요약입니다. 헬프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습은 안 했는데 Ctrl W, Ctrl W를 사용하면 윈도우들을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창이 여러 개 떠 있을 때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창에서 Q를 누르면 그 윈도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Vim RC 스크립트를 만들면 부가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콜론을 사용해서 이제 커맨드 라인 모드의 명령어를 입력할 때 Ctrl D를 누르면 완성 가능한 옵션들, 명령어들을 보여주고 탭 키를 눌러서 하나의 명령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빔 튜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저 매뉴얼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은 명령어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빔 튜터의 내용만 잘 익히셔도 기본적으로 빔이나 니오빔을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양한 키 바인딩을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